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주민수 0명인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104번. 공식 인구조사 결과 이곳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천 명이 출입하고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곳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번호를 단순히 배달을 위한 구역 코드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04번 우편번호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우편번호가 담당하는 건 맨해튼 남단의 금융지구, 정확히는 월스트리트 일대입니다. 1792년 미국 증권거래소가 처음 문을 연 바로 그 거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왜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도시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철저한 의도였습니다. 1960년대 뉴욕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월스트리트 일대를 순수한 상업지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주거용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아파트도 사무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무인지대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신경망이 됐는지에 있으니까요. 오전 9시 104번 우편번호 안으로 약 30만 명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하철역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나오죠. 뉴욕 증권거래소, 페더럴홀, 골드만삭스 본사. 세계 금융의 중추들이 이 작은 구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되면 이 풍경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거리는 텅 비고 고층 빌딩들의 불빛만 남습니다. 편의점조차 찾기 어렵죠.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거의 없습니다. 마치 매일 밤 도시가 통째로 증발하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곳에 고급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최고 아니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시의회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소음은 일반적인 도심 소음이 아닙니다. 새벽 넋 시부터 유럽 시장 개장에 맞춰 트레이더들이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아시아 시장을 모니터링합니다. 거래소 서버실에서는 24시간 냉각팬이 돌아가죠. 주거와 업무를 섞으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차라리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곳은 돈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104번 우편번호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등록 주소죠. 이 우편번호를 본사 주소로 쓰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 약 8,000개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사무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미국 법인 제도의 묘한 특성 때문입니다. 델라웨어주가 법인세 혜택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금융거래를 하려면 뉴욕 주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주소는 그 자체로 신용도를 의미하죠. 마치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홍콩의 센트럴처럼요. 그래서 등장한 게 가상 사무실 산업입니다. 한 건물에 수십 개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합니다. 우편물 수령과 전화 응대만 해주는 서비스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120번지 건물에는 무려 400개가 넘는 법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게 합법이냐고요? 완전히 합법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가끔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페이퍼 컴퍼니 127개 중 절반이 104번 우편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주소는 최고급이었던 거죠. 우편번호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숨길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뉴욕시는 로어 맨해튼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주거 공간 확대였죠. 오래된 금융 빌딩들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55 월스트리트가 대표적입니다. 1836년 지어진 이 건물은 한때 시티은행 본사였죠.
2000년대 초반 빈 건물이 됐는데 2016년 고급 주거용 콘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소는 여전히 104번 우편번호 안에 있지만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공식 인구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편번호 경계는 바뀌었지만 행정구역 분류는 여전히 상업지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복잡한 존인법 때문이죠. 그래서 생긴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백 명이 살지만 지도상으로는 여전히 주민 영령입니다. 2019년 한 주민이 인구조사국에 항의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라고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변화는 계속됩니다. 2023년 기준 104번 우편번호 내에는 약 1200명이 실거주합니다. 공식적으로는 0명이지만요. 104번 우편번호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기능을 위한 공간인가? 20세기 도시계획자들은 기능적 분리를 신봉했습니다. 일하는 곳, 사는 곳, 노는 곳을 철저히 구분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월스트리트는 그 철학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활기차지만 밤에는 죽은 도시. 누군가는 이를 심폐소생 필요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21세기 도시 이론가들은 혼합 사용을 주장합니다. 제인 제이콥스가 1960년대에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진정한 도시는 24시간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죠. 주택, 사무실, 상점, 공원이 섞여야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맨해튼의 무인 우편번호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을 겁니다. 거리 곳곳에 남은 오래된 은행 건물들, 주간과 야간의 극명한 인구 밀도 차이, 그리고 여전히 0명이라고 표시되는 통계 자료들이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